그래서 오늘은 코사인 법칙을 지난번에 사인 법칙 했었죠? 부탁드렸던 게 사인 법칙을 언제 이용하는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이 있으면 공식적인 부분을 알아달라는 건 하나였던 것 같아.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c는 B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는 하면 이건 레저번 스토리에 기인한다. 나머지는 변형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 굳이 비율적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각이 변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 각에다가 사인을 씌웠을 때는 변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게 사실 비례식에서 나와 있다는 거고 얘를 쓸 때는 반드시 뭐야? 뭔가 외저번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너를 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한 각과 마주보는 한 변과 나머지 한 각과 나머지 마주보는 한 변 정도식으로 묶여 있을 때 나머지 한 변, 나머지 한 각 혹은 그 각이 특수각이 아니라서 못 찾아도 사인 값 정도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사인을 찾았다는 건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코사인도 찾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나중에 사인 C가요 3분의 2였어요. 뭐 이렇게 있어. 물론 각에 대한 범위가 좀 주어지겠지만 그치? 그러면 C가 몇 도야 라는 건 못 찾지.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러나 널 보고 코사인 C를 찾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탄젠트 C도 찾겠지, 그치?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얻어갈 건지 사인 법칙을 쓸 때였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 말했지만 오늘은 코사인 법칙을 할 건데 이러한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건 우리가 개념 원리라는 책으로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204쪽을 보면 증명이 돼 있는데 아니, 증명을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증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언컨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워라. 증명이 대단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다. 사실은 피타고라스로 공식만 만들어 놓으면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할게. 자, 코사인 법칙은 보면 여기 공식이 좀 여러 개 203쪽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6개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쓸게요. 제가 이렇게 한 변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을 쓰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특징을 좀 보는데요.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 합에 마이너스 2bc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기준이 되는 각의 코사인을 만들면 그것이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너를 하나 외웠다고 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너네는 b제곱은 c제곱은 다 알게 된 거야. 그치? 그냥 써볼게. b제곱은 뭐야? 그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다가 그 나머지 두 변의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라고 쓰면 되겠고 그런 내용이 될 거고 이 밑에 거 여기 안 외웠어도 그치? 그럼 여기 그 나머지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2a b에다가 코사인 얼마가 됐어? c가 되겠구나 뭐 이 정도로 한데 고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해서 코사인 a는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a는 뭐니? 했더니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쓱 한 다음에 2bc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밑에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다가 코사인 b는 코사인 c는 쓰면 위와 같은 식을 참고하여 그냥 쓰는 거죠. 나머지 두 개에다가 시흡해놓고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고 안 외워도 쓴단 말이야. 여기가 b였군요. 죄송해요. b였으면 A자지. 여기가 C여야 됩니다. 귀찮다. 여기를 B로 바꿀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2AC가 됐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나만 해요. 하나. 뭐만요? 너만 하나만 해요. 귀찮게. 너만 하나만 외우면 어차피 얘네들은 뭐 한 거야?
그냥 이해하는 거야. 됐지, 그지? 그냥 너를 마이너스 2bc 이쪽으로 놓고 a제곱 이쪽으로 놓고 양변 2bc를 나눈 거야. 그렇지, 그지? 똑같은 식이라고. 근데 얘는 이 규격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코사인에 대한 식은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걸로 할게요. 분명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외우기 힘들겠다고 하시는 분은 다 나쁜 놈들이라니까. 공식이 뭐 많잖아요. 어디가 많아? 이게 끝입니다. 자, 얘는요, 한 변과 한 각이 물렸을 때, 나머지 한 변과 또 한 각이 물렸을 때에 대한 스토리죠, 그죠? 얘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 각의 코사인에 대한 스토리와 나머지 세 변에 대한 얘기. 실제로 스몰 ABC죠, 그죠? BC고요. 그 다음 나머지 코사인 하나죠, 그죠? 변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도 되고, 아니면 세 변의 뭐만 알아도 될까? 세 변의 비율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2랑 3이랑 4예요. 이렇게 안 돼 있어도 2K, 3K, 4K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세 변이나 세 변의 비율을 가지고 나머지 한 각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어. 혹은 그 각을 특수비가 아니라 모르더라도 코사인 A 정도 알 수 있어. 그 얘기는 반대로 또 똑같아. 사인도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언제 이용해 먹겠어요? 인 거야. 자랑 좀 다르지, 그지? 그런데 따로따로 분명히 문제를 연습하겠지만 분명 나중에 문제는 같이 나올 거야. 우리가 푸는 수능 문제는 말이야. 하요.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오늘 하고 있으니 사인 법칙은 좀 지워내고, 그러나 분명히 사인 법칙과 같이 물려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는 코사인 법칙으로 냈지만 사인 법칙으로 풀 수도, 사인 법칙으로 냈지만 코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조금씩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뭘로 푸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자, 6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05쪽이에요. B는 8이에요. C는 4예요. A는 몇 도예요? A는 60도예요. 이제 애들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때 우리는 뭘 쓰냐 이거야. 사인 법칙을 써요, 코사인 법칙을 써요. 사실 원래 가려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지? 잘 보면 사인 법칙은 너라는 각과 함께 너희 마주보는 변이 스몰 a에 대한 명시가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있어, 없어? 얘는 그게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인 스토리는 아닌 거야, 지금. 괜찮지, 그지? 그러면 세 변 중 두 개를 가르쳐 줬고 나머지 한 각을 줬는데 특수기로 줬으니 됐죠,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코사인으로 풀 수 있겠군 하여,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라는 것들을 훅딱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인 거지, 그치? 당연히 너의 A는 양수가 될 거니까 이걸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힘을 쓰진 않을게. 그런 수업은 아닌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자. 두 번째 문제 봤더니 A는 얼마야? 루트 2고 계산하는 데다가 힘 빼지 않을게요. 그런 류의 수업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루트 3 플러스 1에 각각의 라지 A, B, C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게 코사인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코사인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수비가 아니면 각 A, B, C의 크기를 다 구할 수 있다고는 얘기 안 해. 만약에 각 A, B,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는 건 특수각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뭐 어찌됐건 얘는 여기다가 코사인 A라고 섞던지 코사인 B라고 섞던지 코사인 C라고 섞던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분명히 얘는 여기 A, B가 있으면 여기 밑에는 얼마가 깔리고 요와 A와 관계없는 2BC가 깔리고, 즉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스몰 A제곱 이렇게 깔리면 세 변으로만 코사인 값을 추정할 수 있어. 혹은 세 변의 비율만이라도 추정할 수 있어. 이렇게 줬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의 영역인데, 그냥 이렇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워놓고 결국은 이항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괜찮지? 무슨 말인지? 뭐 이후에 어쨌든간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B제곱은 얼마 것이고 4한 거고, C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여전히 또 4죠, 그죠?
4 더하기 2 루트 3까지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짠짠짠짠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드르르르 이렇게 됐네. 그러면 BC네요. 그죠? BC니까 2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써놓고 2 플러스 여기죠. 8이니까 6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그죠? 계산이 참말로 이쁘지 않고 코사인 A 맞죠? 그죠? 맞는 것 같죠? 그죠? 계산이 좀 이상한 게 있는지 좀 봅시다. 2BC죠? 2BC만 했죠, 제가? 여기다가 2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는 4네요. 맞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쓰면 계산을 뭐, 굳이 계산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 잘못 적어. 됐고, 여기는 얼마?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유리화 해야죠. 루트 3 마이너스 얼마? 몰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합시다.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4분의 1가 됐고요. 그지? 요건 3루트 3이 된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야? 루트 3이 된 거니까 여기는 2루트 3이 된 거고 여기는 3이 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된 거니까 빵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차에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결국은 도출됐군요. 라고까지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는 뭐 나왔었고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얼마야?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2분의 루트 3이 여기 있잖아. 그지? 맞죠? 그죠? 몇 도냐? 30도입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 구했고 가게 A는 30도.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지? 나머지 하나는 180도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 정도의 계산의 영역이고 어쨌든 공식에다가 갖다가 콕적콕적 쳐넣으면 된다. 넘어갑시다. 그러한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쓰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야, 있잖아. 어떤 애가 삼각형을 그리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뭐 변의 길이가 4고 5고 하나 6이었다고 치자고. 좀 삼각형을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내가 그렸고 있잖아. 극단적으로 이 중에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긴 변이 여기지. 예를 들어 가장 긴 변이 여기라고. 아니면 그냥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려고. 더 길다는 느낌이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변이 제일 길다고 생각을 하면 이와 마주보는 각이 여기가 크기가 1등이야. 당연히 가장 짧은 각이라고 짧은 변이라고 생각하는 너 새끼의 마주보는 각이 가장 꼴찌의 크기라고. 꼬라비라고.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206번 오나 일어나 줘. A는 3이고 B는 5고 C는 7이잖아. 여기서 가장 큰 각을 가지고 있는 건 C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일 거야. 당연한 상식이지, 그치? 가장 작은 건 너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일 거야. 그것도 여전히 당연한 상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스토리가 뭐야? 코사인 C에 대한 스토리고 왜 코사인 법칙이야? 세 변 나왔으니 코사인 스토리지. 여기 사인 법칙 어떻게 이용할 건데? 그렇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C는요 하시고 나면 다시 또 2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해서 요 모양도 자꾸 이해시켜봐서 외우던지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복지로 외운다고 외우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필수예제 8번 이쪽에 필수예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인 A래 사인 B래 사인 C가 738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1대 3대 8이라는 건?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가 7대 3대 8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길이가 738이 아니더라도 7k여요, 3k여요, 8k여요 라는 비율만 가지고도 분명히
코사인 법칙 풀 수 있다라고 미리 명시해뒀어. 그치?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비율이 KK 들어가면 이 밑에 분모는 K제곱이지. 분자 여기도 K제곱, 여기도 K제곱, 여기도 K제곱이니까 K제곱이 약분이 돼. 이 비율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비율만 알아도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번 같은 문제를 볼 때 가게인의 크기를 구하서요? 라고 하면 또 문제는 코사인 A요? 라고 시작이 될 거잖아. 그런 다음에 뭐야? 2BC분의 뜨르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쓰일 텐데 여기서도 계산을 할 때 만약에 당신들이 아직도 내신을 열심히 꼼꼼히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서술형 문제도 도출됐다면 7K, 3K, 8K를 집어넣는 게 맞지만 오케이? 만약 이것이 그냥 수능이나 단답형 문제였다면 738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속 편하다. 됐어요? 비율만 가지고 풀 거니까. 됐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코사인 법칙 쭉 들어가서 207쪽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금방 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가 성립하는 삼각형의 모형 결정이었죠. 그죠? 어저께 얘기 드렸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의 모형 결정은 반드시 변의 길이를 통해 표현한다. 즉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야 그럼 사인 a는 얘에 대한 스토리는 2r분의 a입니다. 그쵸? 그럼 너는 변으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지금까지 계속 방금 했던 것처럼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여기 코사인 b제곱. 사인 c는요 써놓고 해. 걱정하지 마. 어렵잖아. 2r분의 c입니다. 됐죠? 자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사뿐히 2r은 조져주세요. r이 뭔지 관심 없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c도 조져주세요. 그리고 양변에 2a씩 쳐 곱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2a의 제곱이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여기 2a를 곱했으니까 그거 날라가고, 여기 분배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2a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니까 날라가겠죠? 그죠? 그럼 b제곱은 얼마예요? c제곱이라는 얘기니까, 분수는 낼 수 없으니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정도의 느낌은 그냥 나오는 거. 곱셈 공식 정도 잘 할 수 있으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물론 수능에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 코사인 법칙을 실생활로 묻기로 하잖아요. 그냥 삼각형이야. 거기 나무랑 호수 빼면 그냥 삼각형이야.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풀었는데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08쪽, 209쪽, 210쪽 풀어도 큰 의미 없어요. 얘는 아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는 반드시 수능에 기출된다. 도형적 의미로 달문이나 특수비나 피타고라스나 원주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채 도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연습할 것이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더텀, 자이스토리 등등의 모평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훨씬 좋아. 내신이 아니고서.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신적 연습에 지나지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 열심히 푼다고 수능 문제를 맞출 수 있진 않을 거야. 그 부분은 따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하지만 이건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건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트로 좀 갑시다. 으쌰. 빨리 하자고.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대명아 내가 너한테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넌 어떤 생각을 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줘야지. 당연하잖아.
아니 밑변을 알아야지 임마 하고 브르륵 높이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치고 이걸 예를 들어서 뭐라고 치면 H라고 쓰면 A랑 H랑 쳐 곱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때려서 면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들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싹싹싹 여기를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내가 만약에 B라고 할게. 그치? 그럼 질문은 뭐냐면 쓱쓱 H는 뭐냐 이거. 자 여기에서 이 삼각형을 쳐다보세요. 사세는 얼마예요? 사인 세타는 B분의 H 이렇게 가죠. 그럼 H는 얼마예요? 비사 세타. 그쵸? 어머 H는 비사 세타인데 그럼 똑같이 이 H 대신에 뭘 쓰면 B 사인 세타를 쓰시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각형의 면적을 찾는 공식이 되는데 이 과정은 실제로 언제도 했을까? 중학교 3학년 때도 했습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구나. 이걸 백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삼각형의 그 넓이라는 것은 말이야. 어느 이쪽 변도 상관없죠. 어느 두 변과 그 끼임각을 통해서 푸는구나. 이해되지? 근데 옛날에는 둔각이면 180 마이너스 세타 예각으로 바꿀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해도 돼. 150도예요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사인 150도나 사인 30도나 똑같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야 90도를 통해 대칭이니까. 그치? 어떻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더라도 어떤 녀석 너와 너의 두 변과 그 끼임각만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겠구나가 상징적인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바라보는 얘기야. 밑변과 높이가 다 반영되어 있던 상태였을 거라고. 여기까지.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거 막 너무 공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좀 딱딱한데 이제는 뭐다.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렇게 누구랑 두 변과 끼임각을 알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녀석으로 삼각형의 면적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파생되는 마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게 첫 방잡하는 거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야.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던 얘기야. 평사만 나오면 공식이라고 지금 막 써놔. 또 A고 여기는 뭐 B고 여기는 세타니까 이거는 AB 사인 세타가 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놓는데 그거는 당연히 외운다 안 외운다의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두 개 있는 거지. 맞죠? 여기서? 그러니까 평사는 당연히 네가 공식인데 이걸 보고 외우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파생되는 게 이런 게 있다고. 야 그러면 평행사변형 말고 일반적으로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지같이 생긴 사각형은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거지같은 사각형은 공식으로 이렇게 외운다고. 얘는 또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공식에 써있어요. 아니면 뭐 XY 사인 세타라고 써있던지. 그럼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공식이라는 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얘는 두 변과 그 끼임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AB는 대각선과 대각선이야. 그리고 대각선과 대각선에서 끼어있는 세타가 돼도 좋고 이쪽 세타가 돼도 좋아. 예각도 좋고 동각도 좋아. 그건데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얘는 드르르르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평행하게 하나 더 긋고 내가 여기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더 긋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대각선과 평행하게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더 긋고 이렇게 얘랑도 평행하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더 긋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박스를 제가 여기를 세타니까 이쪽에다가 세타를 옮겨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대각선을 하나를 A라고 하고 이 대각선을 하나를 B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대각선 하나가 A가 되는 거고 이 대각선이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이 삼각형. 이 사각형은 AB 사인 세타가 되겠지. 평사니까. 근데 잘 봐봐. 너와 여기 있는 이 하얀색의 넓이는 딱 절반일 거라고. 중점 연결 정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평사 넓이의 절반 될 테니 다시 삼각형 넓이
A, B, 사인 세타 요거라고 이 평사의 절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식이 저렇게 도출됐다는 사실만 알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뱅신짓거리를 가끔 해갖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 문제 이렇게 된 거야.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어. 10이고 여기는 뭐 8이고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60도였다. 넓이 구하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배웠어? A, B, 사세로 외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8, 사인 60도 다 틀리는 거야.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저걸 어떻게 써먹고 있고 그 공식 안에 있는 미지수의 의미가 무엇이지?가 더 중요하다. 됐어?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의 내용이고 이제 파생되는 것이 조금 더 있단 말이야, 공식이. 뭐 헤론의 공식 이런 것도 가르쳐 줄까 말까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보도록 합시다. 211쪽을 봤더니 삼각형의 넓이 뭐 BC 사인 A, CA 사인 B 똑같은 얘기죠. 두 변과 게임각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그 밑에 평사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 그걸 참 공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얘기가 조금 묻어져 있습니다. 헤론의 공식은 실제로 수능에서는 제출되면 아닌데 216쪽에 보면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 때의 키포인트를 통해서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소개 정도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걸로 할게. 알겠지? 그 정도로 할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개의 공식도 외울 건지 말 건지는 판단하세요. 그 전에 상식적인 도형들을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 자, 내접원인 상황, 우리가 지난번에 외접원인 상황에서는 원주각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줬잖아. 근데 내접원이 또 등장을 할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원에 내접했다고 하고 원의 입장에서는 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 내접원이 되는 거고 물론 내접원의 중심은 옛날에 뭐라고 배웠을까? 내심이라고 배웠지 뭐.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라고 배웠던 거지. 여기 이제 내심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내심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이야. 알아나 내심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 외심의 정의는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죠. 그죠? 맞나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부르륵 갖다 놓고 여기다가 부르륵 갖다 놓고 여기다가 부르륵 갖다 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다 필요할지도 몰라. 분명히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정도를 인지해. 그리고 내접이니까 항시 접점이 나오잖아. 이제부터 알아나? 접점이 나오면 중심하고 긋는 거야. 접점이 나오면 중심하고 긋는 거야. 접점이 나오면 중심하고 그었는 거야. 그 곳이 수선의 발의 위치야. 거기가 바로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또 직각삼각형이 수많이 출동을 하지. 그런 것들을 통해 나중에 문제를 다 볼 거라고. 뭐 이런 거고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표시했던 것처럼 얘를 스몰 r 정도로 표시하겠단 말이야. 자, 나는 너를 모르니까 너의 길이는 A라고 하고 너의 길이는 B라고 하고 너의 길이는 C라고 했다면 이거지. 자, 이랬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말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어이씨 큰일났네가 아니라 봤더니 선생님 이 빨간 길이만 좀 따로 빨간 넓이만 좀 따로 구해볼까 했더니 얼마야? 아이 걔는 2분의 1 AR이다.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1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거다. 파란 넓이다. 그럼 얼마야? 2분의 1 PR이다. 그런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여기 노랑 넓이나. 그럼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CR이 될 테니, 너 새끼들을 다 쳐도하면, 이런 것들이 수능에 다 아이템적인 부분으로 출동할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 난 몰라요. 중학교 2학년 걸 몰라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보통 L 삼각형의 둘레라고도 하죠. 또 2분의 1 R L 뭐 L R B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둘레이다. 네, 이 정도 표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세변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도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군 정도 얘기가 되고 헤론의 공식 이전에 여기 이제 내접원과 관련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헤론의 공식은 사실 좀
뭔 메인의 얘기고 원래 교과 과정이야. 좀 이제 숫자가 예쁠 때만 쓰라고 좀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증명도 사실 너무 길어서 하지 않을게요. 계속 볼게요. 2분의 1 A, B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 만들어줘.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여기 있는 각을 보통 C라고 표현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A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니까 여기 이제 각 C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분명히 사인 각 C 이런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근데 얘는 뭐랑 똑같냐? 2R분의 C랑 똑같지. 맞죠?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AC 사인 각 B라고 표현을 하다. 내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C 사인 각 A라고 표현하더니 다 똑같은 겁니다. 다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2R분의 B라고 표현해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2R분의 A라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아는 공식을 자꾸 새로 외우려고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때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라지안이라는 건 외접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겠지, 그지? 그걸 알아도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들을 세변과 관련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인데 뭐냐면 4R분의 스몰 ABC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2R 곱하기 2ABC 2R 곱하기 2ABC 2R 곱하기 2ABC 그치? 여기서의 R은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 즉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그 삼각형의 면적을 세변과 함께 구할 수 있다는 스토리. 얘는 비율 갖고는 안 돼. 정확하게 길이를 알아야 돼. 됐지 그지?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외접원과 내접원에서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세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스토리를 풀어낸 거고요. 이런 새끼가 있었대요. 아저씨 이름이겠지 뭐. 페론인지 메론인지. 이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 216페이지에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근데 거기에 보면 공식이 있는데 이거 뭐 S는 그냥 상징적인 면적이니까 알아놓고요. 드르륵 하고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써있죠? 실제로 공식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공식이죠. 여기서의 얘네들이 스몰 S라고 하면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해가지고 나는 보통 이걸 이렇게 읽어줘. 자, 둘반위에 둘반이다. 특징은 뭐냐면 이 헤론의 공식의 특징은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각도 필요 없어. 오직 온리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넓이를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거야. 아니, 물론 내가 여기서 증명을 하나 해볼게. 치사하게 직각삼각형이면 사실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뱅신이 다른 걸 하겠어? 여기다가 외접원을 하겠어. 내접원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냥 4, 3, 11 곱하기 하니까 6 이렇게 하고 넓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반위는 뭐냐면 스몰 S로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내가 그런 건데 일단 헤론의 공식의 핵심은 뭐라고?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야. 그리고 그때 저 둘반위는 둘의 길이의 절반. 스몰 S라고 백날 외워봐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둘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둘의 길이의 절반은 얼마야? 6이지 그지? 맞죠 그죠? 그러면 둘의 길이의 절반 둘반이 마이너스 3이요 둘반이 마이너스 4요 둘반이 마이너스 5요 하고 루트를 씌우면 진짜 넓이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괜찮죠 그죠? 그러면 6, 3, C발 곱하기 2니까 36 루트 36 6이 되었네. 그것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보여주려니 제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빗대어 놓고 한 거고요. 이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길이가 5고 뭐 얘는 길이가 6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길이가 7이었다라고 해도 써먹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둘의 길이의 절반에 둘반위에 빼기 둘반위에 빼기 둘반위에 빼기하고 루트 때려주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다. 각도 필요 없고 내접원이나 외접원의 반지름도 필요 없다 이거야.
됐지? 이것이 헤로드 공식인데 이게 앞장이 뭐냐면 여기가 보통 정수로 나오면 헤로드 공식을 써도 돼. 근데 뭐 이럴 때 있잖아. 뭐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2고요. 뭐 루트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이고 이지랄하잖아. 그럼 헤로드 공식을 쓰면 어떨까? 너무 복잡하겠지. 그거는 뭐야? 헤로드 공식을 접근조차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얘는 헤로드 공식은 원래 교과과정 외인데 정수일 때 좀 편하니까 그때 좀 써먹어. 이 정도고. 그러나 내저번에 반지름과 외저번에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건 실제로 도형적 측면에서 그 공식을 안 해도 좋아. 하지만 도형적 측면에서 꼭 알아야 될 상식이니 가지고 가세요 정도의 얘기가 된다고. 이게 다야. 여전히 너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함께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같이 짬뽕시켜. 즉 넓이 문제만 따로 내긴 그렇지 사인 문제만 따로 내기도 그렇다고 코사인 문제만 따로 내기도 그래. 계산 문제 내고 싶지도 않아 해. 예, 우리의 공통 문항 중에 가장 허술한 파트는 뭐라고? 기하 파트, 즉 도형적 관점의 측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출하겠다고 이미 작년 3월부터 마음먹고 때려내기 시작했어. 공통 과정이 된 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안에서 22문항이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는 수능은 무조건 얘가 나온다고. 그때 도형에 대한 이해가 깊게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공식을 좀 쓸 수 있어야겠지. 써먹을 수 있어야겠지. 이제 할게. 215초. 215초부터 이제 그냥 풀어줄리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뭐 삼각형에 ABC가 있는데 뭐 이런 문제 해야 되냐? 필수는 11번. 스몰 a는 12고 스몰 b는 8이고 넓이는 20 루트 3이요. 면적이네요. 네. C라는 각이 있는데요. 명시를 줬죠? 요각입니다. 그런 거보다. 뭐 어떻게 보여?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면 만들어. 응?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 아무렇게나 만들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라고 아무렇게나 헷갈리면 길이가 맞다 안 맞다 몰라. 8이 저기서 그 여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두 병과 끼인가 기억했구나 라고. 그러면은 무시 2분의 1 A, B에다가 뭐를 했더니 사인 C를 했더니 그것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20 루트 3이었었던 얘기니까 니 새끼 들어가. 그만해야지. 됐습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각을 물어봤다는 건 특수각이었다는 겁니다. 사인 값을 물어봤다는 건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그림은 안 이쁘게 그려도 돼. 그냥 막 셀카고 그리는 거. 아무렇게나 어떻게 나와도 그냥 무조건 A, B, C 하면 되는데 얘는 좀 특별히 A가 135대라니까 그래 얘가 둔각삼각형으로 하나 잡아주자. 여기는 A, B, C 아무렇게나 다 읽어놓고 쓱쓱 여기는 스몰 A, 여기는 스몰 B, 여기는 스몰 C, 여기는 135도 상황 설정해놓고 하면 좋아요. 자, B는 길이가 얼마예요? B는 길이가 4예요. 됐죠, 그죠? 그리고 넓이가 얼마예요? 넓이가 2였을 때 뭘 구하래? A의 값을 구하래. 자, 이제 보자. 재밌겠다. 아니, 가리켜준 거는 너지. B는 얼마라고? 4라고. 그리고 각은 어디 가르쳐줬어? 135도 가르쳐줬지, 그지? 나머지 두 각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 있어, 없어? 없지. 나머지 두 변도 가르쳐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자, 그런데 넓이는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넓이 정도는 가르쳐줬겠지, 그지? 넓이 얼마야? 넓이. 그럼 뭐? 일단 내가 빼면 뒤져도 쓸 수 있는 건 2분의 1, 4C가 있는데, 그지? 거기다가 사인 얼마를 했더니, 135를 했더니 2였다 이거지, 그지?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사인 135는 또 얼마야? 말 통해야 돼. 사인 135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야. 그렇지, 그지? 그러면 2분의 루트니까 4분의 루트이고 4랑 곱하면 루트 2C니까 C는 루트 2분의 2인 거고, 그렇지? 그러면 2분의 2루트 2니까 루트 2점 맞죠? 됐죠? C는 얼마라고? C가 얼마라고요? C 루트 2 맞죠? 중요한 건 봐봐. 뭘 구하라고 했어, 이 자식이?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으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너도 잘 먹었는데? 세 변과 각 하나.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너 각과 변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사인 어색해. 근데 세 변 중 하나 빵꾸 각 하나 나왔지. 코사인 없지. 그렇죠.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이제 배웠으니까 막 출연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135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배워놨으니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거고. 다음 쳐다봐. 그 삼각형을 가지고 더럽게 불고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전에도 얘기했잖아. 여기 그림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삼각형이 보통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는 각을 2등분 때렸다라는 각의 2등분 스토리에 기대어 출연을 하는 도형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이 길이를 중선, 즉 여기 길이가 중선 정리. 무슨 중선 정리? 포스 중선 정리. 어떤 책은 퍼스 중선 정리. 아무렇게나 해. 남의 이름인데 외국놈 이름은 우리가 뭐 정확히. 근데 어떤 책은 파코스라고 써있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저는 분명히 파코스라고 배웠어요. 알겠죠? 상관없죠. 그래서 저 파코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 얘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있어.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나는 몰라요. 이건 A, B면 여기에 비율이 A 대 B가 된다는 스토리. 그때 각이 같다는 스토리. 저런 기본적 도형의 상식이 출현해야 문제 푸는 거야. 저건 중학교 2학년 도형의 닮은 스토리입니다. 알겠죠? 외곽에 2등분 나오면 고등학교는 다 틀릴 텐데 그건 안 내더라. 외곽에 2등분만 내더라. 외곽에 2등분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었지. 기억 안 나요. 여기 있으면 여기 가면 2등분 쫙 쳐가지고 그런 건 안 나오니까 하지 맙시다. 혹 나중에 나오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됐죠? 파커 중간정리? 파커 중간정리는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X,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Y,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A,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 여기도 B가 찍이지? 그래서 얘는 뭐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이게 파커스 중간. 이런 도형을 보시고 관측하는 기본적인 너의 상식이 없으면 못 풀어. 난 몰라. 됐지, 그지? 요 정도 얘기도 할게. 그 밑에 내각의 2등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상식을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 하면 필수의 72번이 있어요. A는 5, B는 7, C는 8. 봐봐. 첫 번째, 삼각형의 내가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근데 분명한 거는 공식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그러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밀도 곱하기 이렇게. 그게 없으면 두 변 사이에 끼인각 정도 있으면 좋은 거죠. 끼인각? 끼인각이라는 건 자, 공식은 필요 없어. 몰라. 나는 분명히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아무 끼인각이나 하나 찾아봐야겠다. 뭐라고? 에이 몰라. C 코사인 A라도 하나 찾아보려. 두두두. 분명히 너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세변을 가지고 코사인을 알면, 그지? 왜냐면 넓이를 구할 거니까 공식이 없어도, 그러면 뭐 2BC니까 좀 귀찮긴 합니다. 하기 싫다. 7, 8에 56. 77에 49. 88에 64. 마이너스 25. 이렇게 있겠죠, 그죠? 밑에는 112분의 1가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얘네 새끼를 싹 더하면 113. 그렇겠죠? 빼기 25가 됐을 겁니다. 75 더하기 13이니까 88 정도가 됐을 것이고 112분의 얼마가 됐을 거야? 88이 되다 보니까 56분의 얼마가 됐을 거야?
44가 됐을 것이고 28분의 22가 됐을 것이고 14분의 얼마가 됐어? 11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됐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코사인 A가 14분의 11이면 어떤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너 구할 수 있어 없어? 너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무슨 뜻이야? 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은 뭐야? 2분의 1 뭐야? BC 사인 A라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접근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는 뭐를 쓰겠다? 헤론의 공식을 쓰겠다. 왜? 정수로 돼 있어. 그치? 루트 둘반이 곱하기 둘반위에 넉배기를 처분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공식 없어도 이 대변만 가지고도 분명히 구할 수 있었군 이라는 스토리라고. 물론 이 녀석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이거지. 여기서 그것이 헤론의 공식이 됐던 뭐가 됐던 삼각형의 넓이를 열심히 구했다.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구했던 그냥 구했던 헤론의 공식을 구했던 조금 컨닝을 하면 자 넓이를 내가 10루트 3이라고 외웠는데 분명한 건 알아놓으라니까. 알아놔야 돼. 외접원과 관계되어 있는 혹은 내접원과 관계되어 있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스토리는 외접원은 자알분의 스몰 a, b, c라는 것들 아까 보여줬었고 외접원은 2분의 1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걸 보여줬었고 이것도 넓이고 이것도 넓이고 그게 너야. 그러니까 세 변 가르쳐주면 R값 찾고 세 변 가르쳐주면 스몰 R값 찾을 수 있다고 그 얘기 한 겁니다. 됐죠? 아, 빨리빨리 이 공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근데 공식에 코어가 몇 개 없어. 핵심 코어만 따면 나머지가 의용이야. 그치? 넘어가야지. 물론 이제 저는 밥 먹고 이걸 많이 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손으로 꾹꾹 눌러서 풀어보셔야 되니 좀 짜증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A, B의 길이는 얼마였고요? 여기는 길이가 8이었고 여기는 길이가 얼마였어요? 여기는 길이가 10이었을 때 각 A의 길이를 구하세요. 넓이가 40입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왜 이거 어떻게 구해요?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A 했더니 그것이 40이었어. 뭐 이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맞죠? 2분의 1 A, B 그냥 A, B 80 됐네. 사인 A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 30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문제 끝이고 왜 물어보냐? 14번 공식 확인하려고 그러고 등변 사다리꼴은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밑각의 크기가 같은 새끼들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대각선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은 대각선의 길이가 어떨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끼어있는 가게가 몇 도였대요? 30도였대요. 아,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2분의 1 한 다음에 사인 너였다 이거였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등면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면 돼. AC의 길이가 얼마였대? 6이었다는 건 이 길이가 6이었다는 거니까 2분의 1의 6의 제곱에 사인 30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안 해줘요? 됐죠?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라고 열심히 제출을 했다. 여기까지가 217페이지니까 선생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삼각함수의 활용의 넓이에 대한 문제는 정말 별게 없는데 실제로 왜 수능에서 어렵냐? 도형에 대한 관측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림 그려놓고 보조선 바르고 원조각 찾고 발명 찾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 그거는 어차피 문제 유형 보면서 연습하면서 갈 거고 반드시 공짜로 주는 문제 반드시 맞춘다. 알겠죠? 여기서? 됐나요? 근데 그 이전에 그것을 하려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 정도의 공식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